누님 이제 됐어요. 전방에 장군이 군대를 빼온대요. 이제 저놈들 쓸어버리면 돼요 라고 해요. 뭐요? 전방의 군대요? 바뀌어버려요. 네, 뭐 어때요? 저놈들 썰어버려야죠. 그거는 미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상원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신라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뭔가 신라하면 통일신라, 뭔가 완성된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신라가 초기에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바로 신라는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역사의 숙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라. 신라의 시작부터 해서 쭉 오게 되고요. 특히 요 6세기 때 되면서 인물들이 그냥 쏟아집니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면 이는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7세기 삼국 통일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호. 이 왕호라는 건 뭐냐면 원래 신라의 왕들은요, 처음부터 왕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거서관으로 칭하면 거의 왕을 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차차홍으로 바뀌고요. 그게 이사금으로 바뀌고요. 그것이 마립간으로 바뀌었다가 왕이 돼요. 선생님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맞아요. 사실 외울 거는 별로 없는 거고, 마립간이라는 왕을 최초로 썼던 인물이 뇌물왕이란 표현보단 뇌물 마립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4세기에 그 광개토 대왕으로부터 지원군 얻어냈던 바로 그 인물 있죠. 그리고 이 왕이라는 용어는 지증왕 때 최초로 사용하게 돼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 저만의 암기법이 있긴 했거든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국사 할 때. 근데 약간 이게 우리 탈모인들의 마음을 좀 제가 아프게 할까봐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냥 여기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인들 너무나 사랑하고요. 또 언제든지 또 그게 또 있으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앞으로 누가 왕이 될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야, 왕은 이마가 까진 사람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이마 까졌다고 왕이 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정말 시간이 차차차차 지나갔더니 이마가 까진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야,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차차 이 마가 까진 사람이 왕이 된다고 그랬지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약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탈모인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왕호 먼저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 신라는요,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좀 늦게 발전했는데 희한하게도 제일 먼저 건국된 걸로 나와요.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록의 연대를 다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의 삼국사기라는 책에서 근거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BC 57년, 고구려는 BC 37년, 백제는 BC 18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기원, BC니까 기원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만들어지고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백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사실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땐 좀 무리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부분의 역사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앞서 있던 문화는 주로 이제 중국 쪽이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 문화적 유입이 적었었던 신라는 고립이 돼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썼던 사람이 신라계인 김부식이다 보니까 신라를 좀 가장 먼저 이제 끌어올려 놨었습니다. 어쨌든 신라 세운 사람 누굽니까? 혁허세 박혁허세가 되겠고요. 사로국을 건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로국이 시작되지만, 이거 사실은 신라라는 말은요, 사실은 6세기 지증왕 때나 가서 신라라고 했었죠. 요때까지만 해도 뭐 사로국, 사야국 뭐 이렇게 불렸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거서관, 다시 한번 가볼까요? 거봐, 차차 이마가 나오죠. 네, 거서관, 차차 이사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때까지만 해도 세계의 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약간 구경꾼들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좀 너무 막 웃으면서 하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업돼서 제가 그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강의 가보도록 할게요. 박혁거세, 그렇죠? 석탈해,
기말지가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3명의 건국 신하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어요. 이게 1에서 3세기까지고, 그러다가 4세기에 가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4세기 가면서 누가 등장하면 뇌물마립간이 등장하는데, 뇌물마립간 등장하기 전에 요거 제가 지난 강의도 보여드렸고 지지난 강의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 기틀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였다. 태조왕, 고이왕, 내물왕이었었다. 내물왕 하면 우리가 고구려사 지진한강 공부할 때 광개토 대왕으로부터 원병 받았던 인물,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성기는 어떻게 된다?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다. 근초고 장수왕까지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인데, 과연 진흥왕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무엇이 가능했었는지,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뇌물마립간입니다. 뇌물마립간은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김씨만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해요. 요것은 나름의 체제가 정비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몇몇 책을 보면 뇌물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정확한 명칭은요, 뇌물마립간이라요. 그리고 5세기에 있는 왕들도 다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왜? 신라에서는 지증왕 때 최초로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요거 기억해 두셔야죠.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냈다. 누구의? 광개토 대왕으로부터. 이때 뭐 몇몇 사람들이 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뇌물은 요 뇌물이고요. 뇌물이고 이 사람은 뇌물이니까 이거랑은 관련이 없지만 그냥 기억하기 쉽게 약간 어쨌든 뭐 뇌물을 주던 뭘 하든 로비를 해서 어쨌든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격퇴했다? 당시에 신라에 공격해 왔었던 왜구를 격퇴했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우명 그르기다. 근데 사실은 이때 들어왔었던 고구려 세력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냐면 가야 지방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기가야 연맹에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가야의 중심지가 이동되는, 즉 김해 지방에서 고령 지방으로 이동하는 바로 큰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의 군대입니다. 그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세기 눌지마립간이 있습니다. 눌지마립간 기억나십니까? 나제동맹, 비효왕과 당시 눌지마립간이 나제동맹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또 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계로왕도 있었고 문주왕도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소지마립간이 되겠습니다. 이 소지마립간. 우리 소관지 기억나십니까? 소관지. 이거 뭐 보면, 자, 소관지 보면 우리는 뭐가 기억나야 된다? 정말 멋있잖아. 남자가 봐도. 이 소관지니까 우리는 뭐다? 바로 이 결혼. 그 결혼을 해야 된다. 그 결혼하게 되면 소시성을 닮은 아들 낳겠죠? 동성왕. 동성왕. 같은 소씨의 아들 낳을 수 있겠죠? 같은 동성의 아들 낳을 수 있겠죠? 동성왕과 누가? 소지마립간이 결혼 동맹을 하면서 나제 동맹을 강화시켰다. 그렇게 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봐주셔야 돼요. 단독 문제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왕들은요, 하나같이 다 단독 문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요, 일단 왕이라는 용어를 신라에서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띄고요. 그 다음에 신라라는 국호도 이 사람 때 처음부터 썼어요. 이 지증왕 때부터. 그 다음에 우산국을 복속을 시켰습니다.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그래서 이사부라는 사람으로 명령을 해서, 제가 지지난달에 한국해양수산부의 지원 끝에 이 독도에 가서 독소 현지에 가서 독도 강의를 이제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었죠. 지금도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유성환 독도 치시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갔더니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독도 강의를 한참 준비했거든요. 언제나 시작은 여기야. 우산국이 지금이 어디죠?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이 독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가 독도의 그 근거를 찾을 때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누구다? 지증왕 때 우산국. 요거 이사부를 시켜서 정리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경을 설치했다. 우경이라는 게 뭐냐면 소를 농사 짓는 데 이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구가 이렇게 좀 작은 편이지만 제가 씨름 왕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도 좀 찾아보시면 유성환 씨름 하시면 나올 건데요. 제가 군대에서도 최단신 대대 씨름 대표 선수였고요. 우연히 제가 근무하는 동아고등학교에서 씨름 내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학생들과 30여 차례를 붙었으나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무패의 사나이예요. 이 강의 듣는 여러분도 오셔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누구든지 어쨌든 도전을, 지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지고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요즘 애들이 씨름을 너무 몰라. 그래서 룰을 몰라서 뭐 어쨌든 뭐 제가 속여서 이겼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힘으로 해서 이겼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제가 어쨌든 힘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10명 있는 것보다 소 한 마리가 농사 짓는데 너무나 유리해. 그러니까 즉 소를 농사 짓는데 썼다라는 것은 농업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 우경의 발전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전이 설치됐다. 동시전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경주 동쪽에 있는 시장이 있었어요. 이게 동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시장이 있으면 돈이 오가고요. 자본이 생기겠죠. 그 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뭐 매점 매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몇몇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뭐 좀 분탕질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뭐예요?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금융감독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당시의 금융감독원이에요. 동시에서 벌어졌었던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 동시전입니다. 그 다음에 순장을 뭐 금지시키는 모습도 있었고, 자, 그 다음이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이 버풍왕 얘기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저는요 진짜 진흥하고 싶어요. 전 정말로 성적이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 자신한테 법을 세워. 너 나름대로의 룰을 세워. 그리고 지켜나가. 그 룰을 법을 지켜나가면 넌 진흥할 수 있어. 역사가 얘기해줘. 버풍왕은 법을 세웠어. 룰을 세웠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령반포. 그 다음 병부 설치. 율령반포라는 건 법적 체제를 완성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병부 설치라는 거는 뭡니까? 국방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골품제를 정비했어요. 골품제는 제가 이제 고대 사회 파트 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 부족 세력을 편입해가는 과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B라는 부족도 있고요. C라는 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런데 이들 말고도 이 옆에는 또 뭐 A, B, C, D, E, D 뭐 가랑은 아주 여러 많은 부족들이 있겠죠. 이들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하나로 합칠 때 누구 중심으로 합치면 될까요? 당연히 C 중심으로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얘기를 해요. C가 야 B, A, B 너네 둘 다 합쳐봤자 나한테 안 돼. 들어와 라고 하죠.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여기에 있는 기득권 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 이길 수는 있겠지만 C도 상당 부분의 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들 세력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A와 B를 똑같이 대우해주면 B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 왜? 누가 봐도 지금 A보다 B가 세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요 귀족 세력들을 편입시킬 때 여기에서 이들의 세력만큼 기득권을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나름의 계급 체제를 만들거든요. 그것이 골품제야. 일상생활까지 염두에 두었었다. 요런 게 바로 이러한 틀을 만들면서 뿐만 아니라 종교도 만들었죠. 불교 공인 이차돈이라는 인물을 시켜서 요거는 잠시 뒤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러한 노력 끝에 법을 만드니까 진흥했습니다. 이게 바로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특히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건원이라는 연호를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불교 공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불교 공인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중요해요. 왜 그러냐?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교는요, 약간의 원시 종교적인 신앙이 많았습니다. 이 원시 종교적인 형태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한 고차원적인 그런 철학적 체제를 갖고 있었던 불교를 당시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불교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이는 순서만큼 고대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불교를 공인해야 되는데 원래 이 버풍왕과 이차도는요 호영호쟁하는 사이예요. 형님, 이거 해야지 된다니까요. 이차돈이 막 이제 왕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래야지 우리도 발전하지. 지금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다 불교 수행해서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버풍왕이 야, 나도 알지. 근데 저 귀족들이 가만히 있겠냐? 쟤네 기득권 장난 아니야. 하니까 그럼 내가 뭐 나라 위해서라면 나 목 하나 그냥 쳐. 내 목 쳐. 그러면 뭔가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질 거요? 라고 하면서 하죠. 야, 그래도 어떻게 널 죽여? 나 괜찮아. 나 그냥 죽을 수 있어. 내 목 쳐.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잡아갖고 이차돈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때 근데 사람들이 눈이 다 뒤집어요. 어떻게? 보통 이게 목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목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 근데 목이 박격포처럼 발사가 돼. 그래서 경주의 남산이 넘어가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목이 떨어지면서 나와야 되는 거는 뭐죠? 빨간 피잖아요. 갑자기 서울 우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튀어나와. 그러면서 위에서 꽃비가 떨어져. 난리가 나요. 사람들 그거 보고 어떻게 안 믿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물론 불화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설화는 그냥 설화답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버풍왕. 2차돈 순교비입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버풍왕은. 자, 뿐만 아니라 금관가야를 병합합니다. 금관가야는 가야의 초기 연맹을 이끌었었던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중심지가 금관가야인데요. 그 금관가야가 버풍왕 때인 532년, 요 연도 같은 건 안 외우셔도 돼요. 합병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을 세우고 기초를 닦아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진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 바로 법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 것 같고요. 그것을 잘 잡았던 나라가 바로 신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진흥왕. 자, 진흥왕은요, 일단은 한때는 좀 배신의 아이콘이지. 누구?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죠. 관산성 전투에서 한강역을 같이 성왕과 진흥왕이 차지했지만 진흥왕이 뒤통수 때렸고요. 그 열받아서 나왔었던 성왕을 또 전사시켰던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신라는 사상 최초로 한강역을 완벽하게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항성이라고 나오는데 당항성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그 수원 화성 일대에 있는 그 항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라가 지도는 완벽하게 그려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신라가 어디서 시작돼요? 여기 경주 일대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진 문화가 여기 중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들은 거의 고립 상태였었습니다. 물론 세력을 조금씩 키워나가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당항성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당항성. 그래서 이 한강역을 차지했었던 그 비석들이 나오니 그 비석이 마올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이게 그래가 창령비. 이게 4개의 순수비예요. 왜 순수라고 할까요? 순수의 뜻이 뭐예요? 와, 너 되게 순수해 보인다. 예, 그 순수는 아닙니다. 순수라는 건 뭐냐면 왕이 직접 행차하는 걸 순수라고 그래요. 즉 진흥왕이 직접 가서 거기서 세워진 비석을 순수비라고 한다는 거.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이 단양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충주예요. 즉 충주는 남한강역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했었죠. 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남한강역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단양 적성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화랑도는요, 예전에는 그냥 약간의 뭐 동아리 클럽 같은 모임이었어요. 그냥 젊은 이 화랑들이 와가지고 산천을 다니면서 뭐 약간 모임도 하고 뭐 그냥 수련 단련도 하고 막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 상태에 두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요게 이제 빼놨는데요. 원래는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국가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던 것이 바로 진흥왕의 업적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대가야를 멸망시켰습니다. 대가야를. 그러니까 그 금관가야 멸망한 지 30년 이후인 562년에 그렇게 대가야까지 멸망시켰다라는 거. 특히 요 관련돼 있는 지도와 관련된 거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지도입니다. 이런 거 옆에 나와 있는 연도 이런 건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외우라는 거를 아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게 뭡니까? 마올령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창령비입니다. 요게 4개의 순수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단양적성비. 요 단양적성비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충주죠. 예, 충주의 뭐 중원 고구려비랑 거의 비슷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영토가 이렇게 나뉘었죠. 이렇게 여기서 요 당항성이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땅이 차지하게 되었었다는 거. 이거 누구 때입니까? 6세기 신라의 정성기 영토가 되겠습니다. 바로 진흥왕 때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황금세대,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한 명의 왕이 단독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요 지증왕 주요 내용 완벽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버풍왕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버풍왕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진흥왕과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 다 나오니까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요 금관가야
합병 내지는 병합 내지는 뭐 금강가의 멸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 멸망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럼 진흥왕이 뭐 삼국통일을 완성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진흥왕 이후에는 여기 진흥왕 어떻게 법을 먼저 세웠더니 그 다음에 진흥했다. 요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보면 우리 예전에 좀 드라마이긴 한데 예전 드라마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드라마로 인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공부가 편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진평왕. 좀 왕이 약했어요. 그래서 막 신하들이 막 왕도 함부로 하고 해요. 그러다가 왕이 된 게 선덕여왕. 선덕여왕 이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이효원 씨의 기가 막힌 드라마. 특히 사실 이효원 씨보다는 여기 고현정 씨가 맡았었던 미실이라는 인물이 아주 역사에 재조명됐었죠. 사실은 미실이라는 인물이 진짜 있는 인물입니까? 없는 인물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화랑세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화랑세기라는 책 자체가 이거는 진짜다 아니다라고 좀 말들이 워낙에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있었다라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역사의 주요 학계에서는 이건 사실 대부분 다 좀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둘의 그 장면을 보면 그게 있어요. 뭔가 진정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갖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걸 느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미실이 있었고 참 어려움 끝에 이 자리를 차지했었던 여기 선덕여왕이 있었습니다. 덕만공주였죠. 근데 이들이 이 덕만공주가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미실을 압박해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이들이 초원 위에서 정상회담 같은 걸 해. 딱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짓고요. 테이블 하나 딱 놓고 이 둘이 앉아가지고 딱 얘기를 해요. 덕만공주가 너무나 예의 바르게 얘기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든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미실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군사는 당신네 군사를 이겼고 여기저기 저기에서 우리는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젠 당신들한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항복하십시오. 항복한다라는 표현이 그렇다라면 후계자를 기른다 생각하시고 저희 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주 예의 바르지만 너무나 무서운 최후 통첩 같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차를 마시고 있던 미실이 얘기합니다. 혹시 공주는 사다함성, 대야성, 도살성이 어느 성인지 아시오? 딱 물어봐요. 그야 우리 신라국의 최북단, 최서당, 최남단에 있는 성들이 아닙니까? 아니야. 바로 나와 진흥대제가 내 죽어가는 전우들을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차지했던 바로 그런 땅이야. 내가 신라고 신라가 곧 나야. 그런데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라고? 죽어도 그럴 수 없다. 가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 이후에 그 장면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 지금 완전 싱크로율 100%였어요. 되게 비슷한데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처음 볼 땐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 볼수록 정말로 놀라운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일에 대해서 정열을 바쳐서 자신의 헌신을 바쳐서 혼을 바쳐서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나 싶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 이 미실의 동생이 당시에 미생이었는데 정웅인 씨가 누님 이제 됐어요. 전방의 장군이 군대를 빼온대요. 이제 저놈들 쓸어버리면 돼요. 라고 해요. 그런데 전방의 군대를 뺀다라는 거잖아요. 전방의 군대를 빠지면 백제나 고구려가 신라 땅을 넘볼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실이 낯빛이 바뀌어요. 뭐요? 전방의 군대요? 바뀌어버려요. 네, 뭐 어때요? 저놈들 썰어버려야죠. 그거는 미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 미실이고 신라고 신라가 곧 미실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제 그만할래요. 누님!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명을 내리겠습니다. 따르세요! 딱 하죠. 그러더니 이제 가장 날랜 군사를 뽑아 장군한테 보내세요. 다시는 내려올 생각도 말고 전방을 튼튼히 지키라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내리는 마지막 영이노라고 딱 보내죠.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의 모든 그 진영이 이 침입돼 있을 때 독을 딱 마시고 마지막 덕만공주를 기다리죠. 그런데 덕만공주가 오기 전에 딱 죽어버려요. 근데 미실의 마지막 장면은 고개도 꺾이지 않고 똑똑히 서서 죽어갔었던
뭔가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던, 물론 약간 굴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정말로 한 가지 일에 열심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안타깝게도 선덕여왕이 드라마도 정말로 잘 만들어졌고 여러 부작이 만들어졌지만 한능검에서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몹시 좀 낮습니다. 첨성대 때 만들었었고요. 황룡사 구축목탑 선덕여왕 때 만들었습니다. 당시 요거 만들면 자장법사가 만들면 좋다라고 했는데, 요거 만들면 주변에 9나라가 이제 머리 숙여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들어오진 않았죠. 대야성을 요때 이제 빼앗기기도 했었고, 비담의 난, 거기 보면 요게 비담, 비담 여기 있었죠. 비담이 그래서 덕만까지 100보 이러면서 마지막에 막 싸우다 덕만까지 50보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덕만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죽어갔던 우리 김남계 씨의 장면이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이었었고요. 자, 그러한 장면 과정 가운데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진덕여왕입니다. 신라에서는요, 여왕이 셋이 나와요. 선덕, 그러니까 처음엔 덕이 있습니다. 선덕, 진덕. 그 다음에 신라 말기 때 나오는 진성여왕. 진짜 성만 밝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사회가 좀 많이 문란해졌었겠죠. 그래서 진성여왕은 저 뒤에 나오고, 선덕, 진덕은 통일 전에 나옵니다. 나당연합이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종무열왕. 태종무열왕 때 삼국통일을 완성하신지 아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종무열왕으로 인해서 백제까지는 멸망시키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문무왕이에요. 문무킹. 이 문무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에요. 이 문무왕은요, 고구려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근데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게 되게 재밌죠. 세 개의 국가가 있는데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해요. 그러면 삼국통일이 두 개 국가가 멸망했으니까 몇 년이라고 해야 돼요? 668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삼국통일의 완성을 676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때 당나라가 우리 이 신라를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이자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바로 웃기지 마 하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싸우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를 막아서 이겨내니 그게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예요. 매소성은 지금의 의정부 양주 일대, 거기를 매소성이라고 하고요. 기벌포는 지금의 금강 하류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매소성 전투에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서린귀의 해군을 기벌포 전투에서 이기면서 삼국통일을 완성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영토가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 요거 어떻게 외우면 되죠? 우리 외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외고가 어떤 외고입니까? 대원 외고죠. 대동강에서 원산만 일대까지의 영토로 좀 축소되었습니다. 요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당나라의 침략적 야욕을 자주적으로 막아냈다는 데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 찾아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 문무왕의 아들이 바로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이 신라 중대,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체제를 정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왕이고, 특히 문무왕 하면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죽어서도 이제는 삼국을 통일 완성까지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저 외놈들이다, 저 왜구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본 세력이 넘어올 것 같으니까 내 무덤을 어디다 만들어라. 대왕, 그 경주 바닷가에 가면 간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수중왕릉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살아서는 삼국통일 완성, 죽어서는 드래곤이 돼가지고 외놈들 막아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입장에선 통일된 나라를 넘겨주기도 했었고 죽어서까지 지켜준다니까 정말로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가문사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만든 거 가문사. 그거는 저희가 문화팔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게 바로 신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씩 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요 황금 세대, 그 다음에 요 삼국의 통일 과정,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54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찾아볼까요? 이것은 국보 242호인 울진 봉평비 신라비례.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하셨다네요. 이거 다 해드리면요, 해드릴 수는 있지만 너무 많아져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건 요걸 몰랐다 칩시다. 그럼 왕 못 찾는지. 병부를 설치했고요. 지금의 국방부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했던 신라 왕이에요. 누구죠? 법흥왕이잖아.
버풍왕. 뭐 이게 그 울진 봉평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버풍왕 때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걸 버풍왕 찾아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했다. 누구요? 지증.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거 신문왕 때입니다.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버풍왕 하면 바로 그 우유 튀어나오던 2차돈의 순교.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정답 3번. 4번입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 상품과. 독서 상품과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진골 귀족들은 원래 그냥 국학 다니면 그냥 그 관리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떤 왕이요. 야, 너네 앞으로 졸업시험 볼 거야. 근데 상품 3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시험 본대요. 그냥 졸업해도 됐는데 등급 본다 나눈다고 하니까 이때 아주 원성이 자자했대요. 그 왕이 누구다? 원성왕입니다. 그 다음에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였었다. 특히 터프가의 거칠부 아닙니까? 이 그 왕이 나오는 건 누구 때냐면 진흥왕 때입니다. 이 거칠부는 문화 파트, 이 고대 문화 파트 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답은 3번 찾아가기 어렵지 않았었고요. 자, 가에서 다 순서, 심화 53회에서 문제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순서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 9년으로 삼았습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시면 다시 찾아내겠다.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차지했답니다. 몇 세기 했습니까? 6세기겠죠. 그렇죠? 나와보겠습니다. 10월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근데 왕의 군대를 내어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했다. 누구죠? 아주 원통하게 죽은 고구려왕 고국원왕입니다. 그러면 고국원왕을 죽였던 바로 그 인물은 백제의 근초광이죠. 4세기예요.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했고요.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의 포로를 잡아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백제를 침략했고 도읍을 한성을 함락시켰다. 자, 한성이 함락됐던 건 누구죠? 바로 계로왕이 싸우다가 괴롭게 죽었고 문 줘버리고 웅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예요? 고구려로 따지자면 장수왕이죠. 그럼 장수왕은 몇 세기일까요? 5세기지. 그럼 순서 나오지 않았어요? 순서는 나, 다음 다, 가. 어디겠습니까? 나다가 나왔네요. 바로 여기 4번. 이 문제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선지도 그랬고. 그렇지만 어떻다? 완쌤의 한국사와 함께 못 풀 문제는 없다 이거지. 좀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별거 아닙니다. 그냥 쭉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복습. 복습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즐거운 한국사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야와 함께 이 삼국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 해외를 참 많이 다녀봤는데 그냥 해외 땅을 밟을 때랑이랑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뭔가 오묘하고 뜨겁고 좀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독도를 꼭 오셔서 저의 이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쉽게 한 20분 만에 짧은 독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배로 가고 있습니다. 노을도 좋고 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노을도 정말로 좋고요.
네. 여러분들도 부디 꼭 네, 한번 직접 독도를 오시길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6시쯤 도착했거든요, 독도에. 예,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해가 너무 많이 졌어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노을 좀 더 볼까요? 네, 저 뒤에 노을도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시길 권해드립니다.